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방 부동산 보러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요. 밤이 10시가 넘었고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휴게소에 잠깐 섰습니다. 지금 정규 강의 준비 기간이에요. 지금 제 정규 강의 16기 접수 시작을 했고요. 요게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끝나면 닫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 가능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술이 취한 게 아니고요. 지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익어가지고.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뜻밖이시잖아요. 부동산 하면은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부동산 투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부자들이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게, 저희 구독자 시청자님들 중에 젊은 층이 많은데 부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부동산은요 그냥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랑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재테크랑 부동산 사업이 다르거든요. 제가 하는 건 부동산 사업이에요. 부동산 사업은 뭐냐? 사업은 내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저는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부동산은 정가제가 아니니까 저렴하게 살라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초급매를 잡던, 급매를 잡던, 경매를 받던, 공매를 받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경험이 쌓이면서 아무거나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결정하고 이러는데, 이게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 세무 당국의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가서 계약서 써서 매수했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남기는 것밖에 없지 않냐. 요게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그럼 저는 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계약은 쉬워요. 제가 경매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낙찰 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입찰가 높게 쓰면 다 낙찰 받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면은, 시장의 미래를 제가 투자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 본능인데, 지금 작년이랑 올해 시장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예측이 그렇게 가능한 범위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요,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정규 강의 같이 하시는 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쉽냐고요. 집이랑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왜냐면 투자금이 많이 없으니까 지방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소액 아파트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기도 어렵고, 요새는 또 전세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또 내가 어떤 명의로 할지, 어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간에 내가 고생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 고통스러워요. 저도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까지 하잖아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진짜 체력이 딸려요. 이게 저도 지금 운전하다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쓴 거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을 남들보다, 그러니까 아무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실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노가다예요. 여러분, 저 가끔 수업 때 특수물건 같은 거 할 때 보여드렸죠. 막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지고 막, 이게 나머진 얘기를 못 하겠는데, 경찰서 끌려가고 고발 당하고 멱살 잡히고 싸움 나고 도망 다니고, 이게 제 인생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처량했던 적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거기 돈 하나 벌겠다고 눈 시뻘겋게 뜨고 한 거거든요. 이런 적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의 정자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집에 아파트를 임장을 갔는데, 속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그날 겪었던 그 죄책감,
몰랐죠, 저는 그렇게 될 줄.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를 진짜 저는 순간적으로 잘하면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잘못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사업은요, 아름답지도 않고 예쁘고 깔끔하지도 않고 돈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 더럽고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신에 잘 되면 수익이 커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월급으로 벌 수 없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 드릴게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게 고통을 끝낼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빨리 결정을 해서 사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다 겪기 전에 결정을 해버려요. 또는 이 고통을 겪는 과정 중에 시장이 움직이니까 조급해서 사버려요. 이러면 실력이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실력이 늘고 업력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떼굴떼굴 굴러댕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부동산 재테크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테크는 뭐냐면은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깎아 살 수도 있고 제일 괜찮은 매물 사면 돼요. 그리고 좋은 입지 있는 물건 사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요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돈이 많고 이렇게까지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안 한다, 그럼 전 잠시 렐스 사요. 지금 잠시 렐스 한 24억 주고 진짜 사요. 진짜로 타서 기다려. 전 나중에 저가 30억 넘어간다고 거의 확신하거든요. 뭐 시간의 문제겠죠. 이거 재테크죠. 이건 가서 잘 골라서 몇 번 나가보고 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이잖아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 중간에 세금이랑 비용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리고 전국이 넓거든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다가 빌라에다가 지산에다가 공장에다가 토지에다가 이걸 또 사는 방식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경험해보고 하나하나 잘하게 되면은 계속 차익이 남아요. 물론 싸게 샀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죠. 그래서 젊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동산 관련 쪽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고정 수익이 좋다, 직장이 좋다, 그러면 재테크 정도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 때려치고 부동산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저는 근무 태만이에요. 이거 부동산 업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래를 맞출 수 없다. 여러분이랑 거래 조건이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부동산 매매 사업이나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런 메리트를 받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경쟁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게 사야죠. 좋은 물건을 고르고 좋은 지역을 찾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통해서 좋은 물건, 싼 물건을 만들어내든 찾아내든 해야죠. 그러니까 나가서 좋은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부동산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혀가 좀 꼬였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막 이게 맛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매도인한테 후려쳐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시기에 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분기가 좋을 땐 절대 안 깎아줘요. 그냥 저리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정해요. 내 안정된 직장이 있고 고액 연봉이 있고 여러분 전문직이시라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업으로 하고 있고 그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중에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 계시고 나쁘다고 생각 전혀 안 하는데요. 자기 직장 따로 있고 부동산 재테크적으로 하면서 시중에 있는 정보를 모으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업은 아니에요.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업이지. 제 업은 진짜로 거래를 하고 임대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영상만 만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망할걸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는 사실은 이게 진짜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기간이었죠. 작년 말이랑 올해 초. 시장에 저 같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월등히 싼 매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인데 국가가 막아놔서 세금 때문에 못 사는 이상한 구조. 제한적으로 샀죠.
여러분 그 둔촌주공 그거 분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건 무조건 받아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테크는 괜찮은데 저처럼 진짜 이쪽에 땅에다가 머리 비비면서 한번 해보겠다, 난 진짜 찐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은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해보고 얘기하자면 3D예요. 진짜 3D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맘대로 못 먹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저 잠도 못 자고 다니고 예전에 그 충청남도 천안에 낙찰 잘못 받아가지고 그때 1,500만 원인가 날렸잖아요. 그런 사건 한번 겪으면은 정말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절로 들걸요. 그래서 젊을 때 가능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아마 저처럼 해본 사람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부동산을 만약에 일로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몸으로 하고 싶다? 만만치 않다. 가능한 빨리 해라. 그리고 직장 생활에 비해서 쉬울 거란 생각은 저 멀리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만 쉬었다가 편의점에 좀 빵빠레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잠을 깰 수 있으니까 오늘 팥빵을 먹어서 붕어쌀만큼은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가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제가 정말 응원하고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응원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건강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